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주 유연태 전무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투자이민의 실사에 있어서 프로젝트에 관한 실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실사가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좀 정리할까요? 프로젝트 실사란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전에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말하는데, 그럼 왜 프로젝트의 실사가 필요한지를 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죠. 미국 투자이민에 있어서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인데, 이 두 가지 목적이 결국은 프로젝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투자 금액은 프로젝트에 대출 또는 투자가 돼서 프로젝트는 그 투자된 돈을 사용해서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돼서 그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사용했던 그 투자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실패를 해서 고용 창출도 못하고 수익도 창출 못했을 때는 원금 상환이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프로젝트 선택만큼 미국 투자이민에서 중요한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이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약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 이주 회사, 둘째 리저널 센터,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젝트인데, 오늘은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이민 목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듯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하나 꼼꼼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는데, 미국 투자이민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는 생각 밖으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는 프로젝트라면은 좀 더 쉽겠지만은, 미국 투자 이민은 거의 다 간접 투자 이민이고, 간접 투자 이민이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 전문가가 리저널 센터예요. 리저널 센터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투자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물론 나열하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처음 강의로서 시작과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젝트 실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사항을 나열해 볼게요. 물론 이게 전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내용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특히 민간 프로젝트로 해서 부동산 프로젝트가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부동산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이것을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것을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란, 모든 사업 계획서가 다 사업에는 있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서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해하는데,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이 사업 계획서를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왜 선택하는지를 알려면은 우선 사업 계획서를 꼭 숙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자본이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자자 돈만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 돈 외에 다른 사람은 또 투자된 게 없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자금 구조가 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마련할 것인지, 마련할 것이라면 어떻게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하는 이 투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 자금 구조와 그 사용 계획을 또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금이 현재 마련된 프로젝트와 앞으로 마련해서 하겠다는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성공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자 100명을 모으기로 했는데 투자자 100명이 안 모아져서 투자자 돈이 다 모아지지 않는다면은 이미 선택했던 사람도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 구조에서 봤을 때는 전체 자금이 다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은 언제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금 구조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금 말했다시피 저희들이 그냥 어떤 사업의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투자 이민에 있어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수익보다는 가장 우선되는 게 영주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은 우리 투자 이민의 개요를 봤을 때 최소한 80만 불 이상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서 10명 고용 창출했을 때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 동반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통해서 10명의 고용 창출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미국 투자임은 간접 투자임이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가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프로젝트가 정말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10명 이상 창출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로 프로젝트가 성공되기까지는 물론 지금까지 봤듯이 자금도 중요하고 또 우리는 투자임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결국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개발하는 이 회사들의 능력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시행 능력과 시공 능력에 따라서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이나 과거 실적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되는 개발사 및 시공사 확인.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데 왜 리저널 센터가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미국 투자 이민은 간접 투자 이민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잠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조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투자자가 있고 투자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회사의 경영자인 리저널 센터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 구조는 미국 투자 이민법에 의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당사자들이에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얻습니다. 그럼 투자된 돈을 리저널 센터는 그 돈을 경영하는 리저널 센터 경영자인데 그 돈을 프로젝트에 대출 또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대출이 투자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 국민이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다 대출로 되는 형태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민법상은 대출이 되거나 투자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이 대출 받은 돈을 기반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고용 창출을 하는 거예요. 고용 창출은 결국 여러분들을 영주권을 담보해 주는 거죠. 10명 고용 창출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연구한 영주권이 승인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여러분들의 영주권과 직결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고용 창출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에 마무리가 되면은 그 수익으로 상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환 받은 경영자 리저널 센터는 다시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게 되죠. 이게 미국 간접 투자임, 특히 리저널 센터가 인볼브 돼서 스폰서십이 돼서 하는 간접 투자 이민은 반드시 이 구조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리저널 센터,
지금 말했다시피 투자 회사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지만 위저널 센터는 투자 회사에 대한 그 금액을 투자금을 관리 경영을 하는 거예요. 특히 관리 경영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와 원금 상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여부겠죠. 그 확인을 전문가로서, 때로는 변호사로서, 때로는 회계사로서, 때로는 투자 전문가로서 이런 전문 인력을 가진 RC가 전문적으로 여러분 돈을 잘 운영해서 영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원금 상환에도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그렇게 또 선별했던 그 프로젝트가 계약대로 잘 운영되는지를 관리하면서 같이 파트너십이 되는 게 이 경영자와 프로젝트의 관계이기 때문에 리지널 센터, 경영자인 리지널 센터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금을 대신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 리지널 센터의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보안 및 담보라고 하는데, 말했던 대로 프로젝트가 첫째로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법적 서류를 잘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용 창출 못하고 수익성이 남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영주권과 원금 상환이 위험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다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됐다면은 당연히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없겠죠.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고 고용 창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원금 상환은 프로젝트 성공하고는 또 별개의 이슈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리에 잘 돼 있는데 법적 서류와 안전장치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개발사가, 아까 설명했던 프로젝트 개발사가 우리 돈을 안 갚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돼 있거나, 또는 안 갚으면 안 되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면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좀 더 오래 쓰고 싶을 거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없다면. 그래서 개발사가 우리 돈을 갚지 않고는 안 될 만한 법적 장치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안 및 담보 장치라고 하는데, 특히 대출을 해주는 대출 계약서와 그리고 그것을 대출 금액, 우리 돈 투자금이죠.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흔히 이것을 우리가 근저당권 또는 담보권 또는 린,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건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찌됐든 프로젝트의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가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레코딩이 되어 있는, 그렇게 됐을 때만 우리 돈이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류에 보안장치 및 담보장치가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투자금 원금 상황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된다. 좀 더 여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또 프로젝트들은 이것을 교묘히 사용해서 담보는 주는데 프로젝트, 우리 돈과 나머지 모든 자금이 투자된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를 주지 않고 프로젝트의 홀딩 컴퍼니, 그와 관련된 다른 회사, 다른 SPC, 다른 특수 목적의 법인, 이런 사람들의 담보만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보안 및 담보 장치를 확인할 때는 프로젝트에 직접, 그것도 우리 투자회사 이름으로 직접 담보가 등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이자 및 상환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이자는 사실 투자자는 이자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이게 본질은 투자라고는 했지만은 그 이전에 투자 이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주권을 담보로 해서 이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만은 종종 어떤 사람은 영주권도 받고 원금도 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다 해서 이자도 종종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투자 이민에 있어서는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상환 조건을 보면은
특히 이제 상환 조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대출 계약서, 론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론 계약서에 특히 이제 만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투자를 해야 될 기간, 우리가 그것을 투자 기간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인 경우 요즘 평균 수속 과정을 감안했을 때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투자금을 받아도 영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절차상으로 이민법상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간이 4년에서 5년인 기간이 일반적인 대출 기간인데, 여기에서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은 종종 만기 플러스 옵션 연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연장 기간까지 반드시, 왜냐하면 개발사는 싼 이자로 우리 것을 대출해 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쓰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연장 기간 옵션이 있다면 연장을 충분히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연장 기간도 종종 확인해야 되는데, 연장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거나 이러면은 곤란하죠. 나는 5년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다른 또 5년이 연장 옵션이 있더라면 10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 뒤에 돈을 받게 되니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대출 계약서에서는 그렇게 대출 만기가 있지만은 이게 투자 이민이다 보니 리저널 센터가 또 재량이 많아요.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운영 계약서에 보면은 돈을 개발사로부터 투자 회사가 받게 되면은 그 돈을 리저널 센터가 관리를 하면서 상환을 해주게 되는데, 상환할 때 어떤 조건으로 상환을 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환 조건이라고 하는데, 종종 어떤 것은 모든 사람, 모든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주겠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수속이 빨라지고 어떤 사람은 수속이 늦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한 영주권을 받을 때 상환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 이민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데,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민법상으로 지금 현재 수속 상태를 봤을 때 이민법상으로 보면은 원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한 12년 돼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은 조건이 돼야 된다면은 우리는 이미 받을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리저널 센터는 그것을 또 규정상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에 내막을 보면은 그렇게 리저널 센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규정이 돼 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혜택은 우리 투자자보다는, 투자자는 이윤이 아까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리저널 센터는 프로젝트로부터 받은 이자를 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류상으로 오랜 기간을 쓸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오래 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 조건이 모든 사람이 829, 예를 들어서 2년, 미국 들어간 지 2년 될 때 상환을 해주겠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은 설령 프로젝트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는 심지어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할 거예요. 리저널 센터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받지 못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법적으로는 영주권 받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상으로 아니면 조건상으로, 그게 특히 이제 우리가 운영 계약서,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졌다면은 5년 만에 우리는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담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12년까지 가야 되는 이런 아주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환 조건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투자 이민이라는 개념을 또 잠깐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투자 이민이란 꼭 우리가 이익만을 보는 게 아니고 위험을 수반하는 게 투자 이민이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 취득도 그렇고 원금 상환도 보장을 해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얘기는 투자하는 조건에서 그런 조건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위험 요소는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미국 투자협의는 반드시 이 세 당사자, 거기에다가 리저널 센터가 이 경영자고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했는데, 말했다시피 투자자가 투자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계약서, 이것을 우리가 Subscription Agreement라고 하는데, 이 투자계약서에서는 보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80만 불 투자했는데 80만 불을 언제 주겠다, 언제까지는 꼭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80만 불을 다 주겠다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80만 불인 절반인 40만 불을 꼭 주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그게 시간상으로 언제까지 주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금액을 얼마를 주겠다 이것도 안 되는, 그것을 우리가 at risk라고 해요. 이거는 모든 투자 이민은 반드시 이 법을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민법이에요. 이민법은 당신이 이민법을 지키면은, 따르면은 영주권을 줄 것이고, 하기 싫으면 간두하지 마. 이걸 우리가 live or take,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택해라, 양자택일을 해라는 게 이민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강제규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니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법을 따르든지 아니면 안 따르든지, 따르면 영주권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 그래서 이 투자 이 단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을 때만이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리스크를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있는 서류가 뭐냐면 투자 계약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운영 계약서가 있어요. Operating Agreement. 그리고 우리가 흔히 PPM이라고 하는데 투자 요람, 투자 설명서라고 하죠. 여기에 이 모든 부분을 반드시 명시를 하게 돼 있고, 그것을 보장을 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게끔 돼 있는데, 보장을 해준다면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I-5262와 그리고 그 전에 프로젝트에서 접수하게 되는 I-956F가 거절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주권이 불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리고 대부분 리저널 센터도 이번 그것을 남용을 많이 해요. 모든 데서 다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는 아까 말했던 대로 프로젝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프로젝트는 그 대출된 돈을 가지고 사용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그리고 다 완성이 돼서 이익이 되면 우리 돈을 갚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는 이 대출은 앞에서 말한 투자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을 수반해야 되지만은, 대출은 예를 들까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를 빌렸어요. 내가 보증도 쓰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 이유는 돈 안 갚으면 집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돈 안 갚으면 나는 당신 돈이 다 투자돼 있고 우리 돈이 투자돼 있는 거기에 가져오겠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대출이 아닌 투자도 있어요. 이건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고, 이거는 론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통한 프로젝트도 있어요. 저희 국민이주는 투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전적으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있다기보다는 프로젝트가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모든 걸 같이 망하거나 같이 흥해야 되는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투자는 그럴 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 좋은, 확실할 때 하는 건데, 저희들은 투자 이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주권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와 대출을 봤을 때 투자는 리스크를 반드시 안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보장을 못 받는데, 대출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론 어그리먼트 대출이라고 하죠. 론 어그리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론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담보 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을 담보로 주듯이 집의 등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집에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회사가 돈을 빌려줄 때 프로젝트에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담보를 설정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발사는 가능한 좀 쉽게 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리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이 담보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은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원금 상환, 대부분이 이 미국 투자이민은 고용 창출을 못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어요. 돈이 거기에 투자됐다면 고용 창출은 이루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고용 창출, 간접 고용 창출이 있는데 시중에 나와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프로젝트들은 고용 창출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원금 상환하고 직결되는 원금 상환을 갚을 수 있느냐는 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아까 말한 대로 성공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담보가 없거나 갚아야 될 의무가 없으면은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익은 자기네들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어떻게 있냐면은 프로젝트에 지주회사를 많이 세워요. 지주회사란 얘기는 여기에 주인일 뿐 권리는 항상 후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가져가 버리면은 여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것을 SPC, 이제 특수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하죠. 근데 대부분이 잘못된, 특히 리저널 센터의 전문성이 없거나 리저널 센터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아니면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공동 관심사 때문에 돈을 여기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여기쯤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돈이 투자되는데 담보는 여기에다 준다면은 이 프로젝트에 담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담보라는 건 뭐냐면은 등기를 해놓고 이 프로젝트에 누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거나 살려고 한 사람이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를 보기 위한 기록이에요. 공적 기록이에요. 우리 보면 등기소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투자이민 회사가 몇 월 며칠 날 담보를 걸어놨어요. 그 날짜 이후에 오는 사람은 우리 투자이민 돈 갚지 않고는 이걸 사갈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담보권, 흔히 우리가 채권하고 물권을 분류를 하는데 채권은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예요. 나를 상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물권은 그 부동산 또는 프로퍼티에 직접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 배타적으로 나보다 후순위는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사가 다 완성했어요. 팔려고 하는데 우리의 담보가 등기돼 있어요. 못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사람은 너 그거 지워줘야만 내가 사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똑같은 예를 든다면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등기가 있어요. 다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살 사람이 등기된 거 그대로 껴안나요? 껴안을 수도 있죠. 껴안는다면 그 돈을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에 우리 론 있는 만큼 돈을 적게 주는 건데 여기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거니까 되지만은 우리 돈을 갚지 않고는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게끔 해놓는 것이 담보 물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권이 다른 이런 홀딩 컴퍼니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에 우리 회사 이름으로, 투자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우리 돈만 빌리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등기자 권리 순위가 등기별로, 날짜별로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선순위는 누가 있고 얼마가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등기를 한다는 게 됐을 때 우리의 원금 상환이 보장된다. 여기서 보장된다, 보장 못하게 돼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이 보장해 줄수록 프로젝트가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투자자는 안전한 거예요. 위에서 말했던 대로 여기에서 보장을, 시간을 보장해줘 언제까지 준다는 게 안 되고 얼마를 준다 해도 안 되는 이런 게 여기지만은 반대로 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떤 프로젝트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했다시피 저희들은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는 대출을 하지만은 대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제3자 보증도 받고요. 그래서 3자 보증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른 프로젝트까지 또 다른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고, 아니면 또 다른 돈 있는 사람이 3자 보증도 쓰고, 여기에서 보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3자 보증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특히 자산 있는 사람이 3자 보증은 그렇게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돈과 은행 돈과
개발사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 담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금 상환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선순위가 가져가고 나서 우리가 2순위라면 우리 돈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론과 프로젝트의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데 LTV라고 하는데 그 퍼센테이지도 이제 스탠다드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충분히 1순위가 가져가고 나서도 우리 돈 이상으로 많은 자산이 남아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담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아마 프로젝트 회사가 우리 돈을 갚지 않고는 자기 돈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원금 상환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이 담보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서 우리 담보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그게 등기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담보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적인 기록이에요. 개인적으로 해놓은 이런 사문서가 아닌 채권적인 계약이 아니고 물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에 어타치되는 공적인 서류로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만을 선정하는 게 여러분들의 원금 상환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9번째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흔히 코비드 이후로 생기는 일이에요. 이 재배치라는 게 있어요. 재배치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5년 만에 우리가 투자금을 받으면 곧바로 주면 되는데 지난 코비드 때문에 한 3년이 지연되듯이 미국 들어가서 대부분 한 4년, 5년이면 돈을 받아도 되는 게 이민법이라고 했는데 절차상 갑자기 코비드로 인해서 절차가 3년이 늦어지니까 한 8년에 이제 받아야 됩니다. 5년에 받으면 영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프로젝트에서는 왜냐하면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어요. 우리가 담보 풀어주고. 지금 리저널 센터가 NC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돈을. 근데 우리한테 각각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상환을 해서 우리가 받아버리면은 연관 영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또 투자 이민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민법상으로 그냥 계좌에 있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 상태라고 하는데 돈이 가만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는 아까 말했듯이 투자는 위험을 따른 수익이나 또는 위험을 따른 데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시 우리 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좋아서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돈도 받았는데 갑자기 재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다른 데다 또 해야 되면 또 프로젝트가 그게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재배치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안전한 것을 한다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는 것도 여러분 원금 상환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재배치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번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흔히 이것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해서 RC가 I-956F라는 것을 이민국에 신청을 하는데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민법상, 투자법상 그리고 계약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I-956F라고 그래요. 우리가 프로젝트 사전 심사라고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많은 서류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뭐 그게 한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00페이지에서 한 2000페이지 사이가 가장 많은데 그것을 다 영문으로 되는 걸 여러분들이 다 확인한다는 게 많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민법 또는 투자법 또는 계약법, 물권법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 어떤 한 분야에 있던 분들이 전체를 이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특별히 이 투자입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이거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특히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본인들이 사인을 해야 되는 이런 서류들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위험성 그리고 이 투자의 전체를 설명하는
아까 말했던 사업계획서는 꼭 전체 프로젝트를 이야기해서 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 또 투자이민에 대한 위험성. 어떨 때는 위험을 택하고 어떨 때는 보장을 받아도 되고 어떨 때는 보장을 받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PPM, 투자에 대한 제안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투자에 사인을 하는 투자 계약서. 우리가 그것을 Subscription Agreement라고 하는데, Subscription Agreement의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리저널 센터와 특히 이 투자자와 리저널 센터, 투자 회사의 경영 방침을 규정해 놓는 건데, 투자자는 투자 주인으로서의 참여하는 거고 리저널 센터는 경영자로서 사인하는 거예요. 주인과 경영자니까 여기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투자의 이민이다 보니 많은 권리를 RC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위임했다는 얘기는 결정권이나 모든 자산 운영권을,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의 권리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Operating Agreement, 운영 계약서. 특히 거기에서 원금 상환은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론 계약서와 담보 계약서. 말했더니 이거는 원금을 확실하게 프로젝트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서류예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확인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개괄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자금 구조도 이제 디테일 가서 하나하나, 고용 창출도 어떻게 고용 창출이 되는지, 담보 계약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은, 오늘 전반적인 투자 이민에 있어서 실사, 특히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 이것은 꼭 필요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전반적인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물론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처럼 에이전트가 실사를 철저히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선택해서 추천해 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의 영주권과 원금 상환은 여러분들이 위험과 권리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를 숙지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나의 영주권 확실하고 나의 원금 또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실사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 이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목적인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이 전적으로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선택한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로 해서 첫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